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80세 어르신이 만약 65세 자신에게 돌아가 조언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주제입니다. 이게 그냥 뭐 회고록 같은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그런 진실들. 65세 다시 산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글에서 뽑은 핵심 내용들을 좀 깊이 파볼 거예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뭐랄까?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법, 그런 통찰을 얻는 겁니다. 네, 이런 돌아보기, 이런 성찰이 되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게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고 나서야 그때 그게 보였던 거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건강 문제, 또 관계, 그리고 배움에 대한 태도,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무게가 좀 다르죠. 어쩌면 뭐 65세, 아직 먼 얘기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지점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삶을 살까?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어르신이 가장 좀 뼈아프게 후회하면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몸을 그냥 쓰는 물건, 소모품처럼 대하지 말고 인생 경험을 사는 데 쓰는 가장 귀한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80대가 되어서야 이제 뭐 건강보험 항목 줄줄 웰 정도로 건강에 막 매달리게 됐는데 정작 60대에는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관절 삐걱거리면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혈압 오르면 그 나이엔 다 그래 하고 그냥 넘기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진짜 시간도 좀 생기고 돈도 여유가 생겨서 여행 가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다. 이런 안타까움이 트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건강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 그냥 나 병 없어. 이게 건강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뭐 여행이든 취미든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로 건강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명, 라이프 스팬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건 활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 바로 건강 수명이라는 걸 이 글이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비유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정기검진을 꼭 뭐처럼? 재테크처럼 여기겠다. 이 다짐이요. 그러니까 일찍 병원 가고 몸 관리하는 게 뭐 진 게 아니고 아픈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다. 이런 깨달음인 거죠. 재테크 같은 건강관리, 진짜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65세로 돌아간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매주 3번, 딱 30분씩 그냥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 그리고 뭐 반짝 유행하는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요. 단백질, 채소 이런 거 꾸준히 챙겨 먹는 거.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재테크 하듯이 정기검진 날짜를 달력에 딱 표시해놓고 꼬박꼬박 챙기겠다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진짜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건강이라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게 결국 내 삶의 가능성을 막 넓히는 일이거든요. 이런 투자라는 생각은 다음 원칙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네,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통장 잔고 숫자 늘리는 것보다 관계의 잔고를 먼저 두둑하게 채워라. 이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너무 불안해서 심지어는 좀 자존심 상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돈 버느라 애쓰는 시간에 정작 배우자분은 복합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간병을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딱 깨달으셨다는 거죠. 노년의 행복이라는 게 돈 액수가 아니구나. 정말 힘들 때 혹은 뭐 기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 또 내가 기꺼이 찾아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요. 이 지점은 정말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노년기 삶의 질에서 사회적인 연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는 느낌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생일에 물자 한 통 보내는 거, 손주 발표회 가서 얼굴 보여주는 거, 형제자매 모임에 꼭 참석하는 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노력들 있잖아요.
이걸 마치 은행 이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화 한 통하고 SNS에 사진 한 장 올리고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사실은 노년의 우울감 같은 걸 막아주는 가장 값싼 예방주사다. 이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물론 물질적인 안정도 중요하죠. 근데 마음 나눌 관계가 없으면 속빈 강정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값싼 예방주사라. 진짜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종류의 연결이에요. 지금 배우기 스위치. 이걸 절대 끄지 말고 그냥 영구적으로 온 상태로 둬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패턴 잠금 해제하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기술조차 아유 나는 못해 이러면서 자꾸 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좀 소외되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세상하고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그냥 툭 끊어질 수도 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네, 평생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뇌과학적으로 봐도 새로운 걸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 즉 시냅스를 막 만들고 활성화시켜서 인지기능 떨어지는 걸 늦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배움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세상에 내가 발맞춰가게 하고 또 다양한 세대랑 소통하게 하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효능감, 자존감, 이걸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예요. 출처에서도 강조하듯이 엄청 대단한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15분 정도? 유튜브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영상 찾아보거나 아니면 무료 온라인 강좌 같은 거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태도예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이 태도를 계속 가져가는 거. 하루 15분이라도 배우는 자세? 그게 세상과 계속 연결되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특히 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부부들한테 더 깊게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배우자를 그냥 당연히 있는 가족 이렇게 보지 말고 인생 후반부를 같이 탐험할 동반 여행자로 다시 만나보라는 조언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서로 나누는 대화가 밥솥 스위치 눌렀어? 오늘 약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기능적인 거. 이런 대화만 남고 서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속마음은 어떤지 이런 질문은 사라진 지 오래.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정서적인 사막 같은 게 생겼다 이런 후회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살아있는 거랑 비슷해서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익숙함 속에 묻히거나 메마르기 쉬워요. 특히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안하는 실천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카페가 됐든 공원 벤치가 됐든 나란히 앉아서 마치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듯이 서로의 마음을 인터뷰하듯 질문을 던져보래요. 예를 들면 요즘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뭐야? 라든지 혹시 요즘 당신을 좀 힘들게 하는 건 없어?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관계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남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같이 갈 파트너로서 서로를 좀 새롭게 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서로를 인터뷰하듯 질문하라. 생각해보니까 진짜 배우자한테 그런 질문한 지가 언젠지 까마득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하겠지 이런 변명 그만하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당장 달력에 적으라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언젠가 가죽공예 꼭 배워야지, 언젠가 자전거로 전국 일주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좋아야 하고 시간도 맞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같이 갈 친구도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딱 맞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시작을 못했다는 거죠. 이 언젠가의 함정.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냥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나 이거 몇 월 며칠에 시작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랑은 실행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작은 수첩에 쫙 적어보고 그중에서 딱 하나 골라서 달력에다가 실행할 날짜를 동그라미 쳐라.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엄청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바람을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딱 바꿔주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딱 맞는 때, 그런 때는 거의 안 오잖아요.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언젠가 리스트에는 뭐가 있나요? 그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달력에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진짜 당장 달력부터 펼쳐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6번째 원칙은 우리 마음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정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걸 매일 밤 잠자리에서 딱 정리하고 하루를 끝내라는 겁니다. 살면서 쌓이는 서운함, 불안함, 오래된 분노 같은 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때 풀지 않으면 이게 결국 몸의 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요. 몸 아픈 것보다 마음에 박힌 감정의 멍이 더 오래가고 더 아프다. 이 말이 정말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감정 관리, 이 정서 지능이 행복한 삶에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다행히 이 글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바로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간단하게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오늘 나를 좀 속상하게 했거나 섭섭했던 일 1가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내 감정이 뭔지 이름을 붙여주고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혼자 너무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 예를 들면 무료 심리상담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누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말로 표현해서 밖으로 빼내야 안에서 고마 터지지 않는다. 이 비유가 핵심을 딱 찌르는 것 같아요. 감정의 찌꺼기를 매일 청소한다. 아, 마음에도 매일매일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원칙. 어쩌면 가장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죽음에 대한 건데요. 죽음을 그냥 외면하거나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80대가 되니까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부고 소식도 자주 접하고 장례식장 갈 일도 많아지면서 아, 죽음이 더 이상 그냥 남 얘기가 아니구나. 언젠가 나한테도 반드시 올 현실적인 과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그런 성찰이에요. 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단순히 감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몇 가지 되게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유언장 초안 같은 걸 작성해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는 거. 그리고 요즘은 이게 진짜 중요해졌죠. 은행 계좌나 보험, SNS 계정 같은 디지털 자산 목록, 디지털 SN 리스트, 이걸 잘 정리해서 믿을 만한 자녀나 가족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장례식 모습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례 취향, funeral preferences라고 하는데 장례식 때 이런 음악 틀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꽃을 좋아한다. 이런 글귀를 낭독해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제안해요. 이런 준비가 남은 가족들의 혼란이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배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죽음마저도 나답게 맞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지금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원칙을 모두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들은 결국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낸 한 어른이 뒤늦게 깨달은 정말 값비싼 후회의 선물 같은 그런 지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나침칸이 되어줄 수 있겠죠. 출처의 마지막 당부처럼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그냥 걷기. 아니면 멀리 있는 손주한테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기. 주말에 배우자 손잡고 동네 공원이라도 한 바퀴 산책하기. 아니면 아까 미뤄뒀던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 신청하기.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은 뭐 특정 나이대에만 딱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20대든 40대든 70대든 우리 모두가 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보편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핵심 지식을 얻고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출처의 마지막 문장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의 오늘이 언젠가의 후회를 예방하는 첫 페이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여운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이 7가지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당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딱 한 가지 약속의 메모를 지금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바로 오늘 시작하겠다고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깃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